안녕하십니까. RUTC 원장 구현아입니다. 자, 우리 2017년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RUTC의 내신 대비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또 제가 직접 강의를 하는 내신 대비 학교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강의를 하는 학교와 하지 않은 학교, 또 학생별로 관리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는 것인지, 시간표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저희 RUTC 재학생 학부모님들도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학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과 또 우리 재학생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제까지 RUTC에서 내신 대비를 해보지 않은 그런 학부모님들을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신 대비에 앞서서 먼저 이 얘기부터 할게요. 저희 원래 RUTC 학원은 분당에서 지금 12년 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1년에 4번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를 다 해왔습니다. 저 또한 학원을 오픈하기 전, 그렇죠, 10년 전인 거네요. 제가 학원 오픈한 지가 벌써 12번째 해니까요. 근데 학원을 오픈하기 전에 제가 학원을 오픈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되어줬던 저의 개인 과외와 공부방과 강의가 전부 내신 대비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순회동에서 제가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아주 조그만하게 공부방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가르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그 학생들의 성적이 정말 좋지 않아서 제가 그 아이들을 직접 개인 과외며 또 그룹 과외며 또 학원 강의를 통해서 정말 학교 성적을 직접 올려봤던 그 경험을 토대로 제가 사실 분당에서 좀 유명해졌고, 그러면서 같이 유명세와 함께 학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당에서만 내신 대비 역사가 길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지금 거의 개수가 80개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분당뿐만 아니라 판교, 그리고 광교, 그리고 제가 또 경상도에 있는 김해시에 있는 학교들까지 그러면 정말 100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중학교, 고등학교의 내신 대비를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느냐. 학부모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학원은 저 혼자서만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건 제가 이제까지 끝까지 고집해왔던 제 고집이기도 하고, 또 학생들도 내신 대비를 할 때 학교마다 교재와 부교재가 있어요. 교과서가 있고 부교재 또 프린트까지 있는데 어떤 거든 상관없이 모든 범위에서 어떤 걸 질문해도 대답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사실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모든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여기까지 간단한 제 소개와 또 RUTC 내신 또 역사에 대한 소개를 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간고사 대비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잘 치려면 당연히 중간고사 범위에 대한 단어 암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건 모든 학원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교과서가 시험 범위다, 부교재가 시험 범위다라고 한다면 그 범위 안에 단어를 암기시키는 것,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겠습니다. 그러면 단어 암기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뭘 해야 됩니까? 일단 정확한 해석을 해와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 원장님이 어떤 식으로 내신 대비를 해주시는지 그게 궁금한데 영어 공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으시죠? 조금만 참으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어머니들이 이해를 못하시면 학원에서 하는 얘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 학교인데 내신 대비를 해줍니까? 네, 해줍니다. 어떻게 해줍니까? 수업을 해줍니다. 끝. 수업을 해주면 믿음이 가십니까? 수업을 해주면 아이들이 다 시험을 잘 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단어 암기를 먼저 한 다음에 정확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험 범위가 거의 교과서거나 또는 부교재거나 또는 선생님들이 나눠주는 프린트들이죠. 학원에서는 프린트로 나눠준 그 지문의 출처까지 밝혀내서 어떤 책에 어떤 지문을 학교 선생님이 발췌하셔서 시험 문제를 내겠다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분석을 한 후에 그 프린트에 있는 지문까지 저희가 내신 대비 시험 문제를 다 만들어내는데요. 어찌됐건
시험은 교과서와 부교재, 프린트 이렇게 세 종류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또 우리 9월 모의고사가 9월 둘째 주에 있거든요. 9월 전국 모평을 치고 나면 9월 모의고사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고등학생들 많을 겁니다. 이미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시험 범위가 있는데 이 시험 범위 정도의 지문의 정확한 해석은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너무 쉽기 때문에 또 프린트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RUTC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RUTC에서 하는 독해 과제 책보다 학교 시험 범위 지문이 더 쉬울 겁니다. 따라서 정확한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정확한 해석조차 못하는데 정확한 해석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아이는 5등급 이하인데 라고 하면 저희가 정확한 해석 훈련까지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저희 RUTC 학생들은 5등급은 넘습니다. 그렇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정도까지 정말 많이 부족한 아이라고 해서 5등급이다, 6등급이라고 해도요. 제가 아이랑 상담을 해보면 너 정말 단어만 다 알면 해석되지 않니? 그러니까 해석은 된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내신이 5등급, 6등급인 아이들은요. 왜 내신이 안 나왔냐? 내신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어머니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계신데 내신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온 겁니다. 5등급 이하는요. 그래서 정확한 해석까지도 학생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5등급만 된다면 그럼 정확한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는 이 지문을 가지고 변형되어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포인트들을 변형 포인트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변형 포인트라고 하면 일단 학교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 이해에 대한 부분. 어머니들이 내용 이해는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려오는 게 뭔지 아세요? 영어로 보기가 돼 있어요. 글 내용과 맞는 것, 틀린 것 고르라는 건데 그 일치, 불일치 문제거든요. 일치하는 것, 불일치하는 것, 근데 그 보기가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기가 해석이 안 돼서 내용 이해 문제를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연습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어법. 문법 문제죠. 당연히 어법 포인트는 출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위권 1, 2등급을 정말 제대로 갈라내는 것은 어법 문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학교별 분석을 했었는데 예전에 혹시 제 동영상 보셨어요? 제가 5년 전인가 4년 전에 정말 그때 열정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열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열정이 이제 성숙함으로 바뀐 거죠.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아이들을 이렇게 다루는 게 좀 틀려졌을 뿐 열정은 그대로거나 더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영상을 보니까 정말 그때 구현하란 내신 대비 동영상 촬영해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었는데요. 그 설명회 때 제가 무려 60개가 되는 학교의 시험 문제를 다 분석해가지고 아니 설명회를 봤는데 제가 자료를 이만큼 준 거예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우리 애 학교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60몇 개 학교를 전부 분석한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분당에 있는 메인 학교, 또 광교, 또 판교, 또 김해까지 메인 학교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의 1위가 뭐냐? 어법과 어휘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했을 때 서술형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일단 어휘까지 쓰고요. 어법과 어휘가 합쳐져서 서술형 문제도 그냥 서술형 아니잖아요. 서술형이 뭐예요? 문법에 맞게 쓰시오. 알맞은 단어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문법을 알고 있고 그게 들어가야 되는 어휘를 알고 있어야만 하거든요. 시험 문제에서 정말 1등급을 가르는 비중이 가장 어법, 어휘 퍼센트만 다 합쳐도 시험 문제의 50%를 넘깁니다. 이건 저희가 매번 시험 문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 저에게 직접 문자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건데요. 분당에 있는 대표 고등학교 30개 정도 학교를 저희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퍼센트를요. 전체 40문제가 출제됐는데 그중에 몇 문제는 몇 문제는 몇 문제는 다 분석을 해서 교과서에서 몇 문제, 부교재에서 몇 문제, 퍼센트 다 저희는 결과 분석 확실하게 하거든요. 중간고사 끝나고 그냥 끝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1학기 분석 자료도 다 있는데 역시나 10년 넘게 어법과 어휘에서만 50%를 넘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어법과 어휘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저희가 어법 같은 경우는 죄송해요. 중학생 학부모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중학교는 문법 문제가 사실 정해져 있는 범위에서만 출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만 달달달달 외우고 공부하면 점수 나옵니다. 그 중학교 때의 실력이 절대 고등학교와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연결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고등학생들이요. 고등학생들은 어법 범위가 전범입니다. 전범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문법이 어떻게 출제되더라도 제대로 정답을 찍는 실력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 RUTC의 대표적인 강좌가 그래머 스킬을 쓰잖아요. 저희 그래머 스킬 수업이 총 10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번 방학에는 7강으로 저희가 영상을 편집해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 입학을 앞두고 있다면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50%를 넘는 어법과 어휘 문제 중에 정말 이 그래머 부분은 그래머 스킬 이 강좌 하나로만도 정말 끝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검증을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제가 RUTC를 오픈한 이래로, 개원한 이래로 저희 RUTC를 분당 1위로 만들어주고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어준 강좌가 바로 그래머 스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1강만 딱 들어도 그냥 감탄사가 그냥 10번, 100번 넘게 나오는 강좌가 바로 그래머 스킬이고요. 학교 시험 문제에도 직결되고요. 저희 고등학교 대표적인 학교 영어 선생님들도 많이 구입을 해가셨을 정도로 그냥 검증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머 스킬을 들으면서 그 그래머 스킬의 원리를 이제 학교 지문에 적용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래머 스킬은 배웠어요. 그런데 너 스스로 이 지문에서 출제될 어법을 정리해봐 라고 하면 정리를 못합니다. 왜요? 원리는 배웠지만 어떻게 변형돼서 출제될 건지가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는 보이고 어떤 아이는 안 보일까요? 네, 그래머 스킬을 듣고 문제풀이 강의를 많이 들은 아이들은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머 스킬을 듣긴 들었지만 문제풀이 강의를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 학생이다 하더라도 정말 출제자의 마음을 읽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영어를 가르친 그 노하우로 이번에 대부분의 학교, 제가 대부분의 학교라고 얘기를 하면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학교, 그 학년 학생이 1명에서 2명까지는 제가 직접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3명 이상의 학생이라면 좀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원래 내신 수업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한 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는 풀 버전으로, 무슨 말이냐, 교과서냐 부교재냐 할 거 없이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포인트들을 정리하는 풀 버전 수업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메인 학교가 아닌 학교라고 하더라도 교과서 부교재 프린트 중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고 학생 혼자 하기 어려운 파트들 중에서 시험 문제에 출제될 어법 포인트를 구현하가 밤을 새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 비법 노하우를 10분이 됐건 30분이 됐건 1시간이 됐건 전수해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한두 명이 아닌 이상은 전 학교 아이들의 내신에서 반드시 출제될 수 있는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 70%의 학생, 대부분의 아이들이 맞출 수 있는 그런 건 왜 제가 강의를 합니까? 아이들 공부만 시키면 하는데 아이들이 혼자 공부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변형 포인트들을 어법 같은 경우는 구현아가 직접 잡아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어휘는요, 이쪽으로 다시 올게요. 저희가 일단 단어 암기를 시킬 때 이렇게 암기를 시키거든요. 지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지문의 단어를 3개에서 5개 정도 골라내고요. 그리고 이 단어의 유의어를 정리하고 또 반의어를 정리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품사별 정리를 합니다. 품사별 정리가 바로 가장 중요한 내신 대비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명사형과 형용사형과 동사형 또 부사까지 또는 반대말까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술형 대비를 합니다. 어머니들이 내신 대비 오늘도 사실은 데스크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원장님, 내신 대비 원장님이 다 수업하실 거니까 그냥 이번에는 RUTC 개원 이래로 구현아가 처음으로 강의를 한다라고만 얘기를 해도 아마 될 겁니다.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전체적인 그림만 그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내신 대비 어떻게 하세요? 제가 합니다. 잘 하나요? 네, 잘 합니다. 정말 제대로 하나요? 예, 제대로 합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말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답답해요. 전화로 다 일일이 상담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 많은 내용을 저 아직 반도 얘기 안 했거든요. 단어 암기를 하면서 유의어, 반의어 정리하면서 외우는 거 이거 서술형 1등급을 위해서 필수고요. 저희 학원에는 외고나 외중? 또 있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그리고 국제중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요. 성남 외고 다니는 우리 아이는 이번에 하나 틀려가지고 전교 1등인 걸로 알고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6개 학교에 100점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14개 학교에 1등급. 1등급 느낌 오시죠? 네, 알고 계실 겁니다. 전교에서 한 10등 정도 안에 들어야 1등급이잖아요. 근데 1등급 아이들 저희가 데리고 있습니다. 제가 내신 대비 지난 1학기 때도 시켰었는데 유의어와 반의어와 품사별로 단어를 정리한 아이와 안 한 아이의 점수 차이란 딱 1등급이냐 2등급이냐를 가를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암기할 때 이것까지 같이 하거든요. 이게 바로 내신 노트라고 하는 건데 저희 RUTC는 내신 기간 때 학원에 올 때마다 내신 노트 검사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단어를 이렇게 정리해 오도록 하고 저희가 또 팁을 줍니다. 그리고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자료를 밤새 출력해서 줍니다. 저 뭐 이거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RUTC 내신 대비할 때요. 저희 복사기 정말 대형 복사기 정말 차 한 대 값 정도 되는 그런 대형 복사기가 2대, 3대가 밤새 돌아갈 정도로 내신 자료가 어마어마한데 그런 자료들을 주면서 단어 암기와 정확한 해석까지 끝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형 포인트 중에서 내용 이해 부분과 어법 부분, 어휘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그럼 요렇게도 변형 문제로 저희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테스트도 하고 또 저와 같이 수업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갈게요. 내신 대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진고등학교는 제가 지금 촬영하는 이 시점이 8월 16일이거든요.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8월 첫째 주인가부터 저희 대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내신 대비 시작했어요. 물론 1등급 학생입니다. 2학년인데 1학년 때 전체 국영수가 전교 10등 안에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영수 과목이. 그런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내신 대비 시작했어요. 또 중학교 1명과 고등학교 2명 또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총 학교가 4개 정도가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학교마다 학생마다 내신 대비 기간 틀립니다. 물론 한 달 전부터 해야 되니까요. 8월 셋째 주부터 하면 되겠죠. 8월 셋째 주부터 단어 암기 시작하고 정확한 해석하고 변형 포인트 잡아가고 어법 강의하고 이렇게 갈 건데 물론 제가 하는 수업은 정확한 해석까지 다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제가 출제될 수 있는 어법과 어휘를 딱딱 집어줘야 애들이 귀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단어 암기도 안 돼 있고 정확한 해석도 안 돼 있는데 이거 하면 애들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내신 지문에 여기 1단계요. 단어 암기랑 정확한 해석. 이게 1단계면 이게 2단계잖아요. 여기까지를 먼저 시작한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대진고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 지문이요. 100개가 넘어요. 그러면 한 지문을 완벽하게 공부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한 지문을 완벽하게 한다? 1시간도 걸릴 수 있어요. 적어도 30분? 그럼 100지문이면 3000분이 되는 거거든요. 한 번만 본다고 해도. 그래서 벌써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계속 지문 공부를 하면서 뭘 기다릴까요? 구현아가 해줄 변형 수업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변형 포인트에 대한 수업도 진행하면서 학원에 올 때마다 시험을 치겠다는 겁니다. 아까 어휘에 대한 얘기는 다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네 번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술
문제, 서술형 문제 저희가 다 만들어서 직접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학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A라고 하는 학교는 시험 문제가 서술형 문제가 본문을 무조건 다 외워야만 되게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다 외워야 됩니다. 아, 저희 학원에서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인데 지난번에 1등급이 안 돼가지고 울려고 하더라고요. 울진 않았는데, 남학생인데 울진 않았는데 울려고 하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정말 그 아이 공부 잘합니다. 제가 가리키는 그 고3반의 수업에서 항상 90점을 넘기는 아이인데 와, 선생님 진짜 외운 애들이 맞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다 외워야 되냐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정한 영어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다 외워야 되냐면서 막 울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외우는 것도 실력이다. 니네 학교 선생님이 그걸 원하고 니네 아이들이 전부 다 공부를 잘하니까 그걸로 변별력을 갖겠다는데 어떡하겠느냐. 억울해할 거 없다. 너는 이미 내가 인정하건대 니네 학교에서 영어 너는 1등이다. 영어 실력은. 하지만 내신은 네가 좀 소홀히 했지 않냐. 다 외우자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 2학기 때는 다 외우기로 했거든요. 어떤 학교는 서술형을 다 외워야 돼요. 어떤 학교는요. 외운 게 소용이 없어. 지난번에 영덕여고에서 그랬나요? 다 외웠어요 애들이. 갔는데 다 변형된 거예요. 그것도 굵직굵직한 게 변형된 게 아니라 엄청 쪼잔한 거. 그리고 쪼잔한 하나하나 사소한 거 변형된 거 다 읽는다고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자애들은 울고. 학교마다 스타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마다 경향대로 서술형 예상 문제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애들이 시험을 쳐야 되죠. 그걸로 RUTC가 다 알고 있어요. 당연하죠. 저희가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데요. 내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저희가 강의 잘하면 뭐합니까? RUTC는 뭘 잘해야 됩니까? 아이들 대학 잘 보내야 되거든요. 대학을 잘 보내는 것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신입니다. 그래서 내신을 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학교별 선생님 두 분이 딱 배치돼 있고 그 선생님들이 지금 매년마다 같은 학교를 하면서 그 학교의 히스토리와 그 학교 영어 선생님의 이름까지 그리고 성향까지 출제 경향까지 파악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서술형 문제를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1학기 때만 해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중간고사는 본문 변형 하나도 안 했어요. 암기만 하면 다 맞아. 그래서 기말고사를 다 달달달달 외우게 시켰더니 기말고사는 변형을 냈어요. 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제가 어떤 아이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학교는 학교 앞에 저희 학교 전문 내신 학원이 있는데요. 그 학원 애들이 다 다녀요. 아, 그렇구나. 제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정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 좋아합니다. 막 그런 얘기 해주는 거. 그래서 뭐 거기는 수업을 해주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저도 거기 한 달 가봤었는데요. 거기 저희 학교에 1등급 애들 몇 명 다녀가지고 애들 우르르 다 다니거든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이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 학원이 왜 뜬 줄 아세요? 근데 완전 망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왜 갑자기 뜨고 왜 망해? 내신 대비 수업을 했는데 서술형 문제 한 40개를 찝어줬는데 그중에 5개가 출제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원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이번에는 왜 망했는데? 이번에 그래가지고 막 그 학원에 애들이 다 몰려갖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또 40문제 정도를 짚어서 줬는데 거기서 하나도 출제 안 됐대요. 그래서 그 학원 애들 말이에요. 개망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야, 아이들이 다 압니다. 시험 문제 내신 대비해주는 학원에서 해주는 거 뻔합니다. 뭐 해줍니까? 해석해줍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올 문제 포인트 잡아줍니다. 그 포인트를 얼마만큼 잘 잡아주냐, 얼마만큼 머릿속에 집어넣느냐, 그게 문제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변형 대비를 하고 마지막으로 RUTC만의 특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개별화입니다. 아이들마다 내신 대비의 수준이 다릅니다. 5등급은 4등급이 목표, 4등급은 3등급이 목표, 3등급은 1등급 목표. 등급마다 목표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공부를 합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아이는 내신 때 다른 거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내신만 해야 됩니다. 왜요? 내신 범위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딴 걸 해.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네, 한 번은 그냥 일반 영어 수업 듣고요. 한 번은 내신합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그냥 내신하고 상관없이 고3 수업을 들으면서 내신은 자료만 달래요. 제가 만들어 놓은 변형 문제만 달래요. 그거 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면서. 학원에 올 때마다 내신 시험만 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학원에 오는 날 일주일에 2번인데 일주일에 2번 올 때마다 내신 시험 치거든요. 그 내신 시험 다 100점으로 패스합니다. 당연히 1등급 받는 아이들이겠죠.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RUTC는 분당고 2학년인데 어떻게 내신 대비하나요? 하면 참 대답하기가 점점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레벨 테스트를 빨리 응시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파악할게요. 얘가 지금 바로 내신 대비 시작해야 되는 건지 단어 암기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머 스킬을 들어야 되는 아이인지 어떤 부분만 딱 해결해주면 등급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판단할 테니까요. 레벨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개별화 시스템이고요. RUTC 재학생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여름방학 특강 때 학원에 올 때마다 시험을 얼마나 많이 쳤는데요. 그 시험 친 것들의 결과만 봐도 아 얘는 중간고사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나옵니다. 그 기대에 맞게 개별 플랜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조금 궁금하시겠지만 저희도 목표가 내신 대비 무조건 100% 점수 향상이거든요. 성적 향상이거든요. 그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별 플랜을 짜서 학교별 담당 선생님이 진행을 하시고 제가 전체 총괄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제가 직접 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원장님 저희 학교에 4명인데 4명 모아놓고 수업해 주실 겁니까? 이번에 제가 하겠다잖아요. 저도 지금 약속을 해놓고 미칠 지경입니다. 학교가 지금 한두 명인 학교 빼면은 그래도 50개는 될 것 같은데 그럼 중학교를 빼더라도 한 30개는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학교들의 시험 대비를 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도 밤새서 공부해야 되네요. 시험 문제 어디 나올지 출제자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찝어내야 되네요. 저도 지금 밤새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아직 젊은데, 아직 에너지 있고, 영어 뭐, 내가 잘하는 거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 내가 좋아하니까. 그럼 원장님, 월화수목금토 다 내신 수업 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막 데스크에서 물어봤어요. 저도 처음에는 겁나더라고요. 근데, 마음 먹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내신이 중요하다면, 그렇게 구현화의 강의가 필요하다면 해주겠다. 내가 5시간, 10시간 준비해서 핵심 강의 1시간을 쏟아내겠습니다. 왜요? 저희 아이들의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는 시간을 5배에서 10배로 그래서 압축 강의로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 부모님들 생각에 아니 그러면 뭐 대진고등학교 시험 강의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 요일에 우리 아이가 못 가면 어떻게 되죠? 그건 당연히 영상으로 촬영을 다 할 거기 때문에 영상으로도 수업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수업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수업 들은 거에 대해서는 그날 내신 시험을 쳐서 100점을 해야만 귀가를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개별 시스템이라는 것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 다 원장 직강으로 아이들 내신 수업을 해줄 것이라는 점, 그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중학생들이 많은데요. 우리 중학생들은 지금 단어 암기 중학교 교과서 해석해 줘야 되나요? 그런 학생은 없을 것 같아요. 중학교 교과서 해석은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문법 포인트 정리해서 그걸 연습시키기만 해도 충분히 서술형은 대비 가능합니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저희 학원의 가장 낮은 단계 1단계 수업도 중학교 시험 범위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UTC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중학생이라면 충분히 실력을 쌓을 수 있고 저희 학원에서 중학생 내신 대비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대로 그대로 맡겨주시면 됩니다. 다만 교과서 수업하느냐 질문하시는데 안 합니다. 중학교 교과서 수업이라니요. 지금 입시 영어 학원에서 교과서 해석 수업은 안 합니다. 대신 문법이 필요하다면 그 문법에 대한 정리를 강의로 전달하거나 또는 변형 문제를 풀고 개별적으로 질문이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1, 2, 3에 학년별 학생 수가 적잖아요. 학교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1대1 과외처럼 아이들이 질문하고 제가 직접 답변을 하면서 이 아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원장님 혼자서 이걸 전부 다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까지 다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이투스도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머릿속으로는 상상이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400명, 500명, 600명이 되는 학생들이 내신 범위가 다 다른데 저한테 아무 책이나 들고 와서 무턱대고 물어봐도 저는 다 설명을 해줬고, 설명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걸 채우면 점수가 올라가겠다라는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바로 복사해서 풀게 만들고, 뭐 어떻게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고 또 뭐 24시 뭐 이렇게 CCTV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드릴 수도 없고 해서 조금 답답은 하지만 어찌됐건 RUTC의 내신 대비를 맡겨주시면 이제까지의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내신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수업이 없습니다. 내신만 갈 거고 내신 수업만 할 거고 내신을 위한 시험만 칠 겁니다. 최상위권은 제외입니다. 최상위권이라 함은 내신 알아서 하겠다, 나는 입시 영어를 계속 고퀄리티 강의를 들으면서 유지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중2, 중3, 고1, 고2가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부탁을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외고 준비하는 아이도 있고 또 유학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고 등등등 하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 루트대로 이 과정을 그대로 밟아가면서 8월 셋째 주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전부 내신 대비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어머니들께서 이번에 정말 기대해 주시고 이번 중간고사 목표를 마음속으로 먼저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문자를 보내면 좀 괜찮을까 이렇게 고민되는 학부모님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제 인생이 24시 학생들과 함께 합니다. 저는 지금 이투스 학생들도 저한테 문자와 카톡을 엄청나게 해대고 있고 저희 학원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문자와 모든 카톡을 어떻게 다 소화하고 읽느냐, 그것이 제 일입니다. 저는 밥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대부분 RUTC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 외의 시간이라면 뭐 운동하는 시간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부담 느끼지 마시고, 저희 아이가 이번에 몇 등급인데 이번 중간고사는 몇 등급이 목표다, 가능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자 말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번에는 이런 것들이 좀 약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강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내신 대비를 할 때 이런 게 취약점이고 이런 좋지 못한 습관이 있는데 원장님이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요, 구체적인 부분들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실수록 저는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이 학원에서 하는 모습과 집에서 하는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께서 문자를 주시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네, 다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그 학생의 프로파일 안에 다 저장을 해놓고 학생과 직접 1대1로 면담을 하거나 질문을 받을 때 바로 이름을 쳐서 검색을 하고 부모님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아이들을 지도할 거니까요. 얼마든지 개의치 마시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혹시 답변을 안 하더라도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제가 다 참고해서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17년도의 2학기 중간고사 대비의 목표는 현실적으로 가야 되겠죠. 저희가 지난번에 한 70% 학생들이 성적을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80% 이상 1학기 평균 점수보다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등급을 올리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RUTC의 목표로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